음, 지난번엔 조금 센 거를 다뤘으니까 오늘은 조금 순한 맛으로 다뤄볼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한 번쯤 궁금함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 일반적인 미술치료, 그러니까 미술 심리 상담이랑 장애아동 바우처나 장애아동 미술치료는 뭐가 다른지 겪어본 입장에서 또 치료사 자격을 이제 취득을 했고 그동안 미술치료를 공부를 해봤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장애아동의 미술치료와 일반적인 그 미술치료, 미술심리상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다르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면 대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대상의 차이가 있겠죠. 대상의 차이도 차이지만 어떤 게 다를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발달재활 미술치료나 바우처 미술치료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미술치료 그리고 미술치료에서 실시하는 그림 검사들, 이런 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미술치료든 실시하는 그림 검사, 이런 거에서 커리큘럼이란 게 만들어지잖아요. 자격증, 미술치료 자격증 과정 안에도 커리큘럼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술치료 전공 과정 안에도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커리큘럼은 국내 미술치료 대학원에 가든, 그 다음에 공신력이 있다고 소문난 미술치료 학회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고 해도 커다란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는 일반적인 미술치료, 미술심리 상담은
똑같이 배웁니다. 다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질문을 한다면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상황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아이가 실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현재 신체적 기능 상태 유지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영역도 포함을 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촉진을 하는 걸 중점으로 대부분 둡니다. 촉진은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은 기능 향상 또는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가진 장애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뇌병변 장애 9, 1급, 그러니까 장애 등급제 시절의 1급이에요. 그리고 저는 재검이 필요 없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작업은 기능이 남아있는 손이랑 기능이 온전치 않은 그 반대쪽 손 같은 경우에 이 작업을 진짜 어느 미술치료사가 오든 한 번씩 했어요. 뭘 했냐면 만다라를 만다라 도안에다가 만다라 도안을 여러 가지 도안 있잖아요. 큰 도안부터 뭐 세세한 도안까지. 그러니까 칠하기 편한 큼직큼직한 도안부터 아주 세세한 그런 도안까지 여러 개를 그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그 캐릭터의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모습을 따라서 그 선에서 안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색칠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요. 작업을 많이 했고, 난화라고 하죠. 우리 또 보육 관련 공부할 때는 끄적이기라고도 하고, 그 작업을 할 때, 난화 작업을 하는 거 플러스 그 난화에서 모양을 찾아요. 모양을 찾아서 이 모양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쉽게 물고기 모양을 찾았다고 했을 때 물고기 친구들이 어디를 놀러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도 했었고, 잡지 꼴라주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잡지 꼴라주는 뭐냐면 잡지에 있는 우리 쉽게 말해서 유명한 잡지책들 있잖아요. 패션 잡지나 뭐 음식 소개된 그런 잡지들, 거기에 이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면 뭐 비빔밥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꽃게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버섯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전 가구 이런 거 소개하는 잡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림들을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현재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뭔가를 먹고 싶겠죠. 그 먹고 싶은 음식들을 오려서 붙이기도 해보고, 또는 이제
5년 또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 잡지 안에 있는 모델들의 모습에서 찾아가지고 올에서 붙이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럴 거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런 것도 잡지 콜라주에서 하는 가장 많은 작업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발달장애나 신체장애나 상관없이 다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거는 다만 인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 하는 활동이긴 합니다. 뭐를 하냐면 석고 붕대 같은 거를 이제 손에다 붙여서 손을 본을 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의 장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만화 채널을 잘 외워. 그러면 그 만화 채널을 적는 게 장점인 거고, 장점과 단점을 많이 적는데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만화 채널을 잘 외운다. TV에 나오는 만화 채널을. 뭐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에 있는 유튜버의 활동명을 잘 외운다든지 그런 거를 주로 많이 하죠. 하지만 저희 때는 제가 미술치료 받고 한참 미술치료, 물리치료, 음악치료 뭐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한참 미술치료 열심히 할 때는 저희는 유튜브라는 게 존재치 않았습니다. 단점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말이 많아.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클레이라고 하면 잘 아시죠? 혹시 모르니까 비슷한 재료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우리 흙으로 만든 점토들, 그 다음에 하얀 미술 시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미술 시간, 중학교 미술 시간 한 번쯤은 써봤을 법한 그런 하얀 지점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이클레이,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그거를 막 열심히 똥땅똥땅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막 뱀처럼 타래,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코일링이라고 하는데, 막 뱀처럼 밀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늘려보기도 하고, 또 뭉쳐서 다시 줄여보기도 하고.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미술 치료라기보다 미술 활동 같아. 미술 활동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심리적인 탐색,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게 미술 심리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그림검사법에는 HTP나 LMT가 있는데, 이건 설명하자면 되게 길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서점 같은 데 가서, LMT나 HTP 관련해서 검사법을 적어놓은 교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P도 그런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로 보셔도 되고,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HTP는 쉽게 말해서 하우스, 트리, 펄슨, 그러니까 집, 나무, 사람이에요.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사람을 그리는데, 이거를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는 건 이제 그런 대로 별반 설명할 게 없는데, 사람은 보통 두 가지의 성별이 있죠. 사람은 보통 두 가지의 성별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 남자 상을 하나 그리고 여자 상을 하나 그리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그릴 때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한참 보는 만화책에 쫄라맨이라고 있었잖아요. 게임도 있었고, 그게 미술치료 현장에서는 쫄라맨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막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긴 한데 뼈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 있으면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팔이랑 손 부분이 있고, 다리 부분이 있고, 발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막대기 모양처럼 해가지고 얼굴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밑에 막대기 하나, 옆에 사선으로 막대기 2개, 그 다음에 이 막대기에 또 밑으로 가가지고 옆으로 막대기, 그러니까 C자 형태, 그렇게 그리는 게 이제 막대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사람의 모습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게 HTP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이와 같이 보통의 미술치료와 별 차이가 없다지만은 차이라 한다면, 아동, 청소년의 미술치료보다 유아 대상의 미술치료 또는 미술교육, 미술 활동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실 수 있는데,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우처 미술치료, 특히 이제 장애 쪽은
장애아동 미술치료 쪽은 타 미술치료 쪽 선생님들에 비해서 타 미술치료 쪽 선생님들보단 좀 더 장애에 대한 교육을 많이 들었고 아이 발달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가장 크지? 커리큘럼 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없어요. 미술치료는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과 이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겪었느냐에 따라서 경험을 해 보았던 치료사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가 달라질 뿐 교육과정, 커리큘럼 상에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미술심리 상담을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 발달 수준에 맞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경험에 따른 차이고 그 아이 발달 수준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미술 치료를 배운다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일반적인 미술 심리 상담 미술 치료는 정서적인 부분, 내면 이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내면에 조금 더 치중을 둬요. 정서, 감정에 대한 거. 근데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 미술 치료에 있어서는 정서와 감정을 다루되 발달, 그러니까 신체적인 발달이랑 그 다음에 신체적인 발달이랑 감각적인 부분, 촉각, 시각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퍼센테이지 안에서 본다고 하면 5대5 또는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아이를 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정서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발달적인 부분에 치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치료사가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 또 양육자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는 시각에 맞춰서 달라지는 게 장애인의 미술 치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술 치료를 가지고 정서적인 부분을 일반적인 케이스에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케이스에선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발달적인 부분을 감각적인 부분을 발달적인 부분 신체 발달, 감각 발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치중을 둔다 하면은 그게 장애인의 미술 치료고 장애 아동의 미술 치료예요. 근데 그거는 장애인이어도
신체적인 발달보다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술 치료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술 심리 상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하지만, 양육자분들이 많이 궁금해라 하시는 발달 재활은, 정서보다는 발달적인, 그러니까 감각이나 신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는 아이들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대신에 어떤 거를 더 중점을 두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